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지금 할 건 문장을 자, 세 종류의 문장이 있어. 사실로 이루어진 문장, 추론이라는 것은 추측을 말하는 거다. 추측으로 이루어진 문장, 그 다음에 주장으로 이루어진 문장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를 구별해야 돼. 구별. 오케이. 자, 구별은 뭘로 하냐면 한글 해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구별은 단어로 구별하는 거다. 단어를 보면 이 단어를 해석 안 해도 이 단어가 자, 사실에 해당하는 단어냐, 추론에 해당하는 단어냐, 주장에 해당하는 단어냐,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요게 두 번째로 중요하다. 얘는 리딩을 빨리 자, 읽기 위한 방법이잖아. 테크닉이잖아. 리딩을 빨리 읽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번과 3번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2번과 3번이 리딩의 문제 유형 중에 하나야. 엄청나게 중요하다. 자, 리딩 책에서 12페이지를 오픈하면 자, 요거 18페이지. 자, 18페이지를 본다. 리딩 책에서 18페이지. 자, 글을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이라고 되어 있다. 세 가지 방식. 자, 그러면 사실이란 뭐냐? 사실이란 것은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 얘를 우리가 팩트, 사실이라고 합니다.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추론이란 특정 단어를 이용해서 다시 생각하는 것. 이걸 우리가 추측하는 거다. 추측하는 것. 자, 주장이란 것은 나의 생각. 자, 그러면, 자, 사실, 추측, 추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주장 이렇게 관련되어 있잖아.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 페이지를 봐봐. 다음 페이지. 사실, 추론, 주장 이렇게 되어 있어. 사실과 추론, 주장 세 가지 종류의 자, 문장의 종류가 있다. 문장의 종류. 자, 어떤 문장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걔는 믿을 수 있니 없니? 사실이라고 그러면 팩트라고 하면 믿을 수 있지. 자, 그런데 어떤 문장이 추론형 문장이야. 그럼 얘는 전부 다 추측한 것이야. 추측한 거. 오케이, 얘는 전부 다 자, 추측한 것이다. 반대로 주장이라는 거 있지. 주장은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잖아.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이 주장을 직접적인 자,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 이 추측이라는 것은 특정 단어를 이용해서 자, 추측하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인 주장이다. 다음 중 주장과 관련된 문장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오면 추론과 관련된 문장도 간접적인 주장이니까 주장은 주장이겠지. 오케이. 자, 직접적인 주장에 해당하는 이 주장 문장도 당연히 주장일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두 가지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뭐야? 사실과 주장 이렇게 되는 거지. 주장을 디테일하게 나누면 직접적인 주장 그리고 간접적인 주장이 있다. 자, 여기 문장으로 자, 나는 토플 공부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어떤 여학생에게 자, 꽃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나는 토플 공부를 좋아합니다. 자, 토플 공부는 자, 학생의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됩니다. 자, 한글이다, 한글. 자, 나는 토플 공부를 합니다. 자, 얘가 뭐야? 단순한 사실이야. 팩트라고 한다. 팩트, 사실. 자, 나는 토플 공부를 합니다. 자, 얘는 뭐야? 자, 어떤 내용이 사실인지 알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동사의 시제를 보면 된다. 동사의 시제. 동사의 시제는 자, 현재도 있고 과거도 있고 자, 미래도 있잖아. 여기에서 팩트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현재 문장이에요. 현재 문장. 과거 문장도 과거의 사실일 경우에는 우리는 얘를 팩트라고 한다.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것은 100% 된다는 게 우리가 보장을 못 하잖아. 미래는 뭐야? 사실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오케이? 자, 반대로 어떤 여학생에게 꽃을 받았습니다 하는 요 내용을 가지고 자, 이게 지금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자, 추측이 가능하다. 추측이 가능하냐? 어떻게 추측할 수 있어? 어떤 여학생이 나에게 꽃을 주었어. 그러면 꽃이라는 자, 꽃을 받았습니다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추측이 가능해? 왜 추측이 불가능하냐? 자, 어떤 남학생이 너한테 꽃을 줬어. 그럼 이 학생이 뭐야?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럼 뭐야? 추측이 가능하지? 그럴 때는 우리는 얘를 추론형 문장이다. 자, 추론형 문장으로 바꾸면 변형하면 뭐야? 이 학생이 자, 나에게
호감이 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잖아. 이게 추론이란 거다. 추론. 그러면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근거는 뭐 때문이다? 꽃을 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이지. 이 사실. 그러니까 사실을 가지고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 반대로 나는 토플 공부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잖아. 자, 좋아한다는 게 뭐야? 나의 의견이잖아. 나의 의견. 나의 의견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얘가 주장형 문장이다 이거지. 반대로 토플은 학생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얘도 뭐야? 자, 주장형 문장이잖아. 이걸 구별해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 자, 왜 구별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사실이라는 것은 얘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 팩트다. 팩트. 그지? 자, 꽃을 받았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맞지? 자, 그러면 이 추측하게 된 근거는 뭐야? 얘잖아. 얘. 맞지? 그럼 꽃을 받았다는 사실이 없다고 하면 추측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불가능한 거지. 추측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 자, 얘가 자, 사실이냐, 추론형 문장이냐, 아니면 주장형 문장이냐. 자, 핵심은 자, 리딩을 이해하는 방법은 1번 내가 읽고 있는 이 문장이 사실인가? 내가 읽고 있는 이 문장이 추론인가? 내가 읽고 있는 이 문장이 주장인가? 얘를 구별. 자, 구별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게 리딩의 가장 기본적인 문장을 이해하는 방법이야. 이게. 가장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이 추론이라는 것이다. 추론. 자, 그러면 우리가 추론을 할 때 어떤 단어를 가지고 추론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자, 그러면 추론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 표현이 있다고. 그럼 이 표현이 문장에 들어오면 이 문장은 뭐야? 추론형 문장이다. 이 말이야. 나는 이렇게 추측해. 나는 이렇게 추론해. 이 말이야. 자, 쉽게 말하면 자, 얘는 전부 다 자, 기본적인 뉘앙스가 자, 나는 이렇게 추측한다. 이런 말이야. 자, 거기와 관련된 단어가 대표적인 단어가 only, even, relatively라는 세 개의 단어다. 이게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이니셜을 따서 OER. 오케이? 얘가 대표적인 추론 단어야. 오케이? 그럼 얘를 먼저 외워야 되겠지? 이 단어가 포함된 문장은 뭐야? 추론형 문장이다. 그 다음에 자, presume이라는 단어에다가 ABLY를 붙이면 부사야. 추측컨대. 한국말로 해석하면 추측컨대. 자, 거기 언더라인 되어 있지? 그 단어 외우고 그 다음 virtually는 실제로 이 단어 외우고 그 다음 may부터 시작해서 would까지는 뭐야? 조동사다. 조동사는 뭐야? 이 어떤 상황이나 이 사람의 상태와 관련된 분위기를 나타내는 거야. 분위기.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팩트가 아니겠지? 조동사가 붙으면 그 다음에 자, 동사 중에서 어떤 것을 자, 추측할 때 사용하는 동사가 있어. 그 동사가 저기 나와 있는 appear라는 단어와 seem이라는 단어. 얘를 한글 해석하면 뭐뭐인 것 같아요. 오케이? 특히 appear라는 단어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액션으로 사용될 때는 어떤 장소에 나타나다. 자, 이런 말이고, 자, 추론으로 사용될 때는 내 마음속으로 어떠할 것 같아요 할 때 쓰는 단어가 appear라는 단어예요. 내용을 추측할 때. 그러면 추론 단어로 사용될 때는 뭐야? 2번의 뜻으로 사용될 때 추론하는 거야. 추론하는 거. 됐지? 그 다음에 명사형이다. speculation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요 단어를 하나 적어놔 거기에. 추측이라는 명사에 해당하는 단어, 그 다음에 추측하는에 해당하는 형용사. 자, 얘를 먼저 자, 거기에 자, 적어놓는다. 일단 적어라. conjecture까지 하나, 추측하는 하나의 형용사. 자, 얘를 먼저 외우고, 자, 얘를 외워야 된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거. 그 다음에 가능성 있는에 해당하는 단어가 likely, potential, 그리고 probably. 요 세 개 단어를 외워야 된다. 그 다음에 표현법이에요. 얘는 자, is로 시작해서 뒤에 that으로 끝나는데 중간에 단어가 자, 수동 형태로 estimate이라는 단어 있지? 그 다음 밑에 적는다. assume이라는 단어 하나 더 적어볼래? 거기 밑에. 자, 적으면 얘는 전부 다 추측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추측됩니다. 어떤 내용이 추측됩니다. 이런 내용이지. 자, 그러면 어떤 문장이 추론 문장인지 알려고 하면 그 문장에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가를 가장 먼저 확인하면 된다. 이게.
오케이? 이게 추론 문장의 대표적인 거다. 이 단어가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이거지. 얘를 오늘부터 외워야 된다. 자, 두 번째.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떤 문장이 주장일 때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 주장에 해당할 때. 그래 보시면 자, 적는다 그게 단어로 주장을 표현하는 방법 적으시고 1번. 자, 1번이다. 1. 단어로 주장을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적으시고 자, 단어로 주장을 표현하는 방법. 자, 첫 번째. 자, 걔를 외워야 되고 자, 단어로 주장을 표현하는 방법. 자, 그럼 여기부터 여기 있잖아. 자, 얘를 두 개로 나눈다. 자, argue for라는 단어의 동그라미. 자, for라는 단어의 동그라미. 얘는 찬성하다. 자, 적으시고 찬성하다. 주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오른쪽에 against는 반대하다. argue for 하면 찬성 주장을 하다. against 하면 반대 주장을 하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럼 찬성이라는 것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잖아. 그지? positive. 자, 거기 동그라미 하시고. 자, 반대한다는 것은 부정. 다시 말하면 negative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어떤 단어가 찬성하다에 해당하는 단어인가? 자, 왼쪽에 있어. 왼쪽에 첫 번째. 자, 믿을 수 있다는 거다. 얘는 형용사. 자, credible은 놔두시고, reliable. 거기 별표 100개 하시고, 그 다음에 plausible. 이 두 개가 믿을 수 있는 이다. 자, 어떤 것에 대해서 나는, 자, 교수가 또는 나는 여기에 대해서 reliable, 의존한다는 것은 나는 믿을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plausible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중요하다. 자, 두 개 단어를 외우고, 토플은 기본적으로 주장과 이론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자, 다수설이든 소수설이든 주장과 거기에 대한 근거. 자, 그러면 주장이라는 것이 자, 학문적으로 다수설이 갈 때는 우리는 얘를 이론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자, 이론에 해당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 explanation은 설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라는 거다. 이론. 자, 얘 explanation이라는 것은 뒤에 s를 쓸 수 있어. 오케이? 그런데 자, theory라고 하는 이론, 자, theory는 기본적으로는 뒤에 y를 복수형으로 사용하지 않아. 그래서 요 두 개의 단어가 이론이라는 것이다. 이론. 자, 요렇게 밑에 theory라고 하나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근거라는 거 있잖아. evidence와 똑같은 말이 자,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에. 오케이? 자, evidence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복수형에 쓰지 않기 때문에 evidence를 복수형으로 쓰려고 하면 요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거지. 동의하다, 동의어. 이론이 믿을 수가 있다. 이럴 때는 우리는 자, 이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스피시픽한 명사가 딱 정해진 상황에서는 믿을 수 있다고 할 때는 mounting이라는 단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compelling이라는 단어를 위에 하나 적어 놓으시고 mounting과 compelling을 이론 앞에 갖다 붙인다. 이게. 자,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이런 말이죠. compelling 특히 중요하고 그걸 적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이잖아. 그래서 거기 효과가 있다 해당하는 단어가 outstanding이라는 단어 하나, 그 다음 effective라는 단어 하나, efficient이라는 단어 하나, 효율적이다. 전부 다 positive, 긍정에 해당하는 형용사들이에요. 자, 얘를 외우고, 그 다음에 어떤 사실이 명확하다 하는 것이, 자, 주장이잖아. 긍정적인 주장, 명확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세 개가 있는데, 얘와 얘를 외워야 된다. 얘와 얘. 자, evident이라는 단어 있지. 그리고 obvious. 얘가 명확한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형용사니까 자, 명확한 이런 거지만 쌤이 그냥 동사 형식으로 지금 자, 적어 놓은 거예요. 찬성하다, 믿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보시면 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뭐야? 믿을 수 없다는 거지. 믿을 수 없다. 자, 믿을 수 없다의 대표적인 게 questionabl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토플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게. 자, 토플에 나오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첫 번째, 왼쪽에 있는 형용사 있잖아? 여기 형용사. 여기에다가 요 단어를 갖다 붙이면 된다. less라는 단어를 붙이면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다. 부정어. 오케이. 부정의 비교값. 자, 상대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이다.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1번. 자, 1번. 자, 믿을 수가 없다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자, 요 단어를 왼쪽 형용사 앞에 갖다 붙이는 거다, 이게. 자,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그 다음에, 자, skeptical이라는 단어 있다. 의심스러운. 자, 얘도 외우고, 그 다음, implausible, dubious. 이 세 개는 전부 다 의심스러운, 믿을 수 없는. 특히, dubious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됐지? 자, 얘가 반대하다와 관련된 단어다.
자, 얘는 단어로 주장을 표현하는 방법을 했다. 단어. 자, 거기 적는다. 위에 2번. 자, 2번. 논리 장치를 이용해서 주장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논리 장치.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1번, contrast, 거기 1번. 자, 비교 최상급, compare, 비교. 얘는 논리로 표현하면 compare. 자, EREST. 그 다음 3번은 앞에 있는 주장을 다시 설명하는 경우. 이걸 우리가 리스테이먼이라고 하거든. 자, 리스테이먼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2번. 요 단어다. 요 세 개. 컨트라스트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쌤이 자, 적지 않았다 단어를 그 논리 장치에 보면 자, 최소한 자, 거기에 자, 쌤이 단어를 적어 줄게. 자, 기본적으로 자, 6개를 외워야 된다. 1번 although 문장의 시작. 그다음에 while. 자, 그다음에 자, despite. The fact that. 자, 얘가 첫 번째 1번. 자, 1번.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적으면 자, 논리 장치다. 자, 법과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자, however. 자, 그 다음에 자, but. In contrast. Nevertheless, nonetheless. 자,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factor, 사실을 표현하는 것은 대부분 리딩 제문의 90% 이상이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다. 사실. 왜냐하면 이게 아카데믹한 내용이니까 거짓이나 주장의 메인이 될 수 없는 거잖아, 그지? factor가 메인이다. 자, 그러면 거기 앞에 자, 사실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 얘가 나오면 무조건 시험 문제야. 4개다, 4개. 첫 번째, tend to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 turn out 돼서 뭐뭐로 입증되다. 된다가 아니라 입증되다. 여기에. 자, 입증된이라는 것을 입증되다로 바꾼다, 되다. 그 다음, not until이라는 것은 시간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 그 다음에 자, it is that, it is which, it is who는 내용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 가운데 여기 들어오는 거야. 가운데 여기. 됐지? 오케이. 전부 다 외워. 자, 다시.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사실과 추론과 주장 문장은 구별하자. 자, 그러면 자, 구별하는 이유는 자, 사실과 자, 추론은 간접적인 자, 주장이겠다. 자, 그 다음에 이 주장이란 말은 이 주장은 직접적인 자, 주장이야. 오케이? 이 세 가지를 구별한다고 했다. 구별. 엄청나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자, 얘를 구별했다고 하면 자, 어떤 내용이 사실일 때 이 사실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문제 유형을 우리가 디테일 문제 유형 이렇게 부르거든. 디테일. 여기. 자, 그러면 거기에 자, 7번에 봐봐. 자, 사실이라는 문제를 물을 때는 자,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게 다음 중 뭐뭐와 가장 유사한 내용을 고르시오 이런 말이에요. 뭐뭐와 가장 유사하다. 자, 그러면 저 여기에 red라는 단어잖아. red라는 단어와 가장 유사한 단어를 고르시오 하면 여기 있는 reddish, 불그스름한 한국말 하면 요거겠지. 자, 그러면 유사하다는 것은 뭘로 표현되는 거야? 동의어로 표현된단 말이야. 자, 동의어로 표현된다. 자, 그러면 자, 디테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뭐야? 동의어를 찾는 거야. 동의어를 찾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자, 8번에 봐봐. 베이직과 가장 유사한 내용을 고르시오 하면 이것도 지금 단어 문제잖아. 오케이? 동의어를 찾는 거 fundamental.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밑에 봐봐. 자, 크리스는 토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자, 이와 관련된 문장과 가장 유사한 내용을 찾으시오. 1번, 2번, 3번, 4번. 자, 찾아봐. 1번, 2번, 3번, 4번. 자, 얘를 찾으라고 하면 자, 방금 쌤이 뭐라고 했냐면 자, 이걸 찾을 때 자, 이 정보를 찾을 때
방금 쌤이 여기 단어를 찾으면, 자, 단어를 동의어로 찾았잖아. 마찬가지로 얘를 보고 한글 해석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오케이? 자, 여기에 지금 단어를 표시하면 단어가 1, 2, 3, 4, 4개의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문장이잖아. 그러면, 자, 여기 크리스에 해당하는 단어 있지? 자, 요 크리스에 해당하는 단어를 여기서 먼저 찾는 거야. 자, 단어 1번, 단어 2번, 단어 3번, 단어 4번, 이런 식으로. 각각을 하나로 해석을 해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 각 문장에서 단어와 단어를 위에 선택지하고, 자, 예시 문장하고 비교하는 거야. 비교하는 거. 비교를 한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자, 1번 크리스를 비교해보자. 1, 2, 3, 4. 자, 1번에 있는 크리스, 2번에 있는 크리스, 3번에 the person, 4번에 the person. 전부 다 동의어지. 크리스 동의어잖아. 자, 그럼 2번 가르친다의 동의어를 찾아봐. 가르친다는 것이 좋아한다. 맞는 말 틀린 말이야? 아니지. 틀린 말이지. 가르치지만 싫어할 수도 있잖아. 자, 그러면, 자, 즐깁니다. 얘는 틀린 말이지. 그러면 어떤 일을 합니다. 맞는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러면 4번에 봐봐. 액티브한 상태로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이 항상 액티브한 상태일 리는 없잖아. 그러면, 자, 여기 가르친다의 동의어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게 어떤 거다? 요거단 말이야. 요거. 자, 그 다음에 거기 토플을 자, 동의어로 표현한 게 어디 있는 거야? 토플 클래스. 자, something에 해당하는 단어가 토플이 될 수 있겠지. 얘기는 없다. 자, 그러면 강남이라는 단어의 자, 동의어는 어디에 있어? 특정 장소에서, 어떤 장소에서 여기 있잖아, 여기. 지금 쌤이 디테일 문제를 풀이한 과정이 뭐다? 동의어를 찾은 것이다. 동의어를. 쌤은 문장을 보고 한글 해석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원문에 있는 단어와 선택지에 있는 단어를 원투원으로 1대1로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비교를. 요걸 잘 기억해야 된다. 자, 어떤 문제가 디테일 문제라고 하면, 자, 디테일 문제란 원문에 있는 특정 사실과 가장 유사한 내용의 선택지를 자, 고르는 문제이다. 맞지? 자, 그러면 원문에 있는 자, 이 정보와 자, 선택지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한다? 비교한다. 자, 왜 쌤이 자, 해석을 하지만 해석을 하는 순간 원문의 의미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석은 최소한으로 하고,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최소한으로 해석하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없을 거 아니야. 이 상태에서 단어와 단어를 어떻게 한다? 비교를 하는 것이다. 비교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해석을 진하게 하면 진하게 할수록 뭐야?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 버린다고. 이 문장 안에. 그러면 자, 원문이 자, 요만한 정보다. 그런데 내가 해석한 것은 이따만하게 사이즈가 커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다 틀린단 말이야. 내가 이거 이미 경험했을 거야, 이게. 오케이? 그래서 단어와 단어를 비교를 해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추론이라고 되어 있잖아. 추론은 자, 이 문제가 추론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알았다고 가정하면 추측하는 거다 말이야. 추측이라는 것은 사실과 가장 유사한 내용을 찾는 것과 다르다며. 추측이라는 것은 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맞지? 자, 그러면 자, 여기 봐봐. 여기. 자, 7번에 봐봐. red라는 붉은색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 거기 1번에 봐봐. 1번. 자, 레드라는 컬러를 가지고 나는 나의 어릴 적 자동차 사고를 추측한 거야. 레드라는 컬러를 가지고. 자, 그런데 자, 레드로 추측하라고 했는데 얘는 자, 옐로우 컬러로 지금 추측한 거잖아. 그러니까 추측의 대상이 잘못된 거지. 그래서 2번이 틀린 거단 말이야. 틀린 거. 오케이? 자, 그럼 8번에 봐봐. 8번에. 자, 크리스는 토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열정적으로 나는 요 단어 있죠. 요 단어. 거기 동그라미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추론을 형용사를 가지고 추론한다. 형용사. 왜? 형용사를 가지고 특정 의미로 추측해내기가 가장 쉬운 단어의 영역이기 때문에 형용사와 부사가. 특히 형용사. 자, 그러면 열정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추측하는 거다.
자, 1번, 2번, 3번, 4번 추측을 해봐. 열정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추측하면 첫 번째, 크리스는 토플 수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 없다. 열정적이라는 것은 뭐냐?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단어이기 때문에. 자, 2번, 크리스는 토플 수업을 좋아합니다. 인조이합니다. 오케이. 얘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지? 열정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3번은 크리스는 어떤 일을 합니다. 얘는 뭐야? 추측을 하라 그랬는데 뭐다 이거? 사실로 표현했단 말이야. 자, 이 3번에 별표한다. 3번에. 얘가 가장 학생들이 많이 미스테이크하는 거다. 너 이미 이런 경험이 있지? 그지? 이 문제는 뭐야? 추론을 하라 그랬는데 사실을 적시한 거잖아. 지금 3번 문장은 사실. 추론하라는 것은 또 다른 정보를 만들어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 추측한다는 거니까. 동일한 내용을 추측할 수는 없는 거잖아. 동일한 내용은 뭐야? 가장 유사한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지. 자, 동일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추론이라는 것은. 근데 3번은 뭐야?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잖아. 맞지? 동의어로. 따라서 얘는 뭐야? 자, 3번이 오답이 되는 이유는 뭐다? 문제가 묻는 것은 추측하라고 했는데 선택지는 뭐야? 사실을 표시한 것이다. 그래서 틀린 것이다. 이게 한글 해석을 베이스로 하면 3번을 정답으로 찍어버린단 말이야. 자, 4번에 자, 액티브하다. 이것은 자, 액티브할 수도 있겠지만 열정적이라는 것이 동일한 장소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예시 문장에 없는 거야. 동일한 장소란 말이 위에 없잖아. 동일한 장소를 추측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자, 그러면 자, 이게 추론 문제 유형이라고 하면 1번, 2번, 3번, 4번 선택지는 전부 다 뭐야? 이미 추론된 것이다. 선택지는 이미 추론된 내용이다. 자, 그러면 사실과 추론이 무엇이 다른가? 얘를 구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사실과 추론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사실과 주장이 무엇이 다른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자, 얘가 지금 자, 다시 얘를 외워야 된다. 1번, 2번, 3번이다. 이게 문장 리딩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야. 첫 번째, 문장은 길게 해석하지 않는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논리 장치가 포함된 정보이다. 세 번째, 문장 중에서 사실 문장, 추론 문장, 추측 문장을 추론 문장 그리고 주장 문장을 구별해야 되는데 특히 사실과 주장을 구별해야 된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딱 하고 나서 자, 문제만 하나 간단하게 풀어보자. 문제만 하나. 자, 어디로 가시죠 하면